자, 그 다음에 3D 프린팅 재료를 보면은 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를 이래 보면은, 자, 3D 프린팅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재료는 우리가 쉽게 보면은, 자, 이렇게 고체 형태로 된 게 가장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FDM 타입, 이거는 길게 실로 된 걸 필라멘트라 그럽니다. 이걸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는 이게 플라스틱 파우더를 가지고 본드를 해서 아까 주조할 때 어떤 패턴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장비가 굉장히 비싸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런 FDM 타입을 이용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뭐 20만 원대부터 쭉 시작하죠. FDM 타입. 고급 소재 수축량이 많고 심한 것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되더라도 뭐 PLA 수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간단한 구조물을 만드는 데는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DLP 방식으로 한 걸 제가 이거 사진을 올려놨네요.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부품들. 그 다음에 이렇게 트러스 구조로 쭉 된 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지지대입니다. 지지대. 이제 영어로 하면은 서포트. 요거는 나중에 한 후에 여기 다 잘라줘야 돼요. 여기 다 절단을 해서 후가공을 또 매끄럽게 다 이게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이거는 이게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재료 해서 이것도 본드를 쭉 붙여서 이렇게 요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플라스틱의 장점이 뭐냐면은 이 내부에 있는 어떠한 형태든지 다 이 가공이 된다는 겁니다. 가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떤 기계 구조물이라든지 그 중에도 뭐 금형이 있고 아주 많은 형태의 기계 부품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은 대부분 다 기계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기구도 있고 도구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이 기계들은 어떤 부품, 파트의 이게 조합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조합으로. 수많은 부품들로 조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겠습니까? 조립이 왜 되게 어셈블리라 그러는데, 조립이 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립을 하는 거죠. 즉 기존 제조 방식을 따르면은 여러 개의 부품을 만들어서 조립을 해야만이 이런 기계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부품들을 하나씩 다 만드는 형태의 기존의 제조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거 3D 프린터가 나오고 보면은 어때요? 3D 프린터가 나오면은 굳이 어셈블리를 완전히 없애는 건 그렇지만은 이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행기 부품, 엔진 부품 같은 경우는 수백 개의 부품을 수십 개의 부품으로 한 번에 만들어 버리죠. 그런 장점이 많은 게 이게 3D 프린터입니다. 3D 프린팅.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상생활 하면서
대부분이 메탈은 많이 압니다. 왜 그러냐면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유구한 역사를 통해서 메탈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가 됐기 때문에 오래전에 또 개발됐고, 그래서 메탈을 아시는 분들이 많고 전공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공부를 하시는 분도 많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알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기껏해야 1940년도, 우리는 1950년대 이후에 한국에 주도적으로 이게 대량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6.25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역사도 짧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플라스틱의 종류,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몇 개 알아두면은 이제 플라스틱을 볼 때 다른 시각으로 아는 만큼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리수거할 때도 우리가 분리수거할 때 어떤 페트병 버리고 그냥 플라스틱은 한 곳에 다 버리는데, 그래 버려서는 이제 재활용이 안 됩니다. 플라스틱은 엄청나게 많은 종류들이 있습니다. 석유에서 파생이 되지만은 그렇게 해서 파생이 돼 가지고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만들어집니다.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플라스틱이 있냐 하면은, 플라스틱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 금속이라든지 세라믹에 비해서 만지기 다루기 좀 만만하죠. 실험실에서 간단히 녹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라스틱은 강화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 다음에 중후장대, 하중이 많이 작용할수록 공법들은 점점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검형하는 거 성형 보면은 사출 성형은 이렇게 많은 공법이 있는데, 어떤 박판 프레스는 요 정도, 단조는 요 정도, 뭐 아주 힘이 많이 들어갈수록 이제 요 공법들이 굉장히 작아집니다. 자, 그거는 거두절미하고, 이제 플라스틱 재료를 하나씩 보면은, 자, ABS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플라스틱 재료가 ABS니 뭐 POM이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사실 POM 제대로 전공하신 사람은 ABS를 잘 모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참 어려운 분야입니다, 다들. 그렇지만은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는 이 소재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알면 충분합니다. 자, AB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에 부타디엔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요게 고무성분이에요. 고무성분이 있으면 어때요? 좀 충격에 강하겠죠. 충격에 강합니다. 그래서 내충격성이 뛰어나다 해서 이렇게 그쪽에 많이 씁니다. 레고 같은 데 쓰고 많은 쪽에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린팅 할 때 냄새가 좀 심하기 때문에 실내에서 3D 프린팅 할 때는 좀 환기를 잘하고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PU가 있는데, 자, 우리 대부분 많은 것은 뭡니까? 그냥 고무라고 하죠. 고무. 영어로 하면은 rubber하고 rubber 이렇게 있는데, 고무는 열경화성입니다. 경화성. 기본적으로 열경화성이라는 것은 열을 가하면은 고체 형태 딱딱하게 된다는 거죠. 딱딱하게 되어 가지고 더 이상 또 식히면은, 열을 가하면은 이제 더 이상 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녹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고무인데, 근데 스테모플라스틱이라고 그러면은 열가소성입니다. 열가소성. 열을 가하면은 녹는 탄성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리사이클이 됩니다. 리사이클.
재활용이 된다는 거죠. 재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토모플라스틱 엘라스토머에서 탄생되어 있고 스토모플라스틱 폴리유레신 해갖고 폴리우레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우레탄 성분, 고무 성분입니다. 그런 것들도 이게 3D 프린팅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LA 수지,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많이 보는 거. 근데 사실상 이게 어느 정도 기업에서 많이 쓰는 것들은 ABS 위에 수지를 가장 대부분 다 많이 씁니다. 많이 쓰고 일반 가정용이라든지 교육기관에 쓰는 거는 이제 PLA 수지. 굉장히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이게 필라멘트 하나에 만 후반대에서 25,000원까지 30,000원까지 이렇게 쭉 포진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축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베이스가 이제 옥수수 전분을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자연 분해가 됩니다. 친환경적이죠. 생분해성 수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HIPS,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범용 수지가 PP,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PS, 폴리스타이렌 이렇게 있는데, 폴리스타이렌 요 플라스틱은 이게 충격에 약해요. 임팩트라 그러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요놈을 보강했는 게 하이 임팩트입니다. HIPS. 그렇게 해서 충격이 가해지는 곳에 이게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저비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TG라고, 여러분들 이제 PET라는 수지는 들어봤죠? 그렇다고 PETG가 똑같으냐? 안 그렇습니다. 요거는 약간 수정한 건데, PET는 이제 결정성이고 PETG는 이제 비결정성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쳐두고 일단 넘어가고, PETG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산업에서 어디 사용되냐 하면은 화장품 용기에 초기에는 이제 PET라든지 PET 이런 거 많이 사용하다가 이제 PETG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일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나일론은 폴리아미드라 그럽니다. PA6도 있고 PA66 이렇게도 있습니다. 나일론이라고 아마 1930년대 그 정도에 미국에서 석탄에서 처음에 나왔습니다. 석탄에서 나일론이 나왔는데, 그때로 나일론이 만든 게 뭐냐면은 여성용 스타킹을 만들어서 거의 광풍을 일으킬 정도로 이게 히트를 친 게 이게 나일론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섬유를 첨가해 써도 됩니다. 우리가 슈퍼카라든지 안 그러면 낚싯대, 그 다음에 테니스 라켓이라든지 MTB 자전거, 대부분 다 이제 이런 뛰어난 강도와 강성을 가진 해서 탄소 섬유를 이렇게 첨가를 합니다. 플라스틱에 탄소 섬유를 첨가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플라스틱은 약합니다. 굉장히 허약하지. 허약한데 여기에 이제 탄소 섬유를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말 그대로 복합 재료가 되죠. 영어로 하면 composite material 그러는데, 복합재가 되면서, 즉 우리가 토담집을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어떤 흙으로 이렇게 벽체를 산다 그러면 이쪽에 예전엔 집을 넣었습니다. 시골에서 있는 게 집밖에 없기 때문에 집을 넣으면은 이게 토담집이 오래 갑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제 콘크리트에 이제 철근 같은 거 넣죠.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복합 재료입니다. 이와 똑같이 이제 플라스틱의 강도와 강성을 보강하기 위해서 탄소 섬유라든지 유리 섬유, 뭐 타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첨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ASA라는 거. 앞서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은 폴리머는 이게 하도 중합하기 쉽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중합해서 굉장히 많은, 보통 이 앞에 있는 약자를 이렇게 따서 하는데 굉장히 많은 종류가 파생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C. 여러분들 이거는 반드시 알아두는 게 좋죠. P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휴대폰, 지금은 뭐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이거 알루미늄으로도 하기도 베이스를 하는데, 예전에 저가용이라든지 예전 같은 경우는 커버리어 같은 경우 불투명한 곳에 PC를 사용했죠. 혹은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여행용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PC를 사용합니다. 자, 여행용 가방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대폰 같은 경우는 어때요? 휴대폰은 사람이 계속 들고 다니면서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력을 가하는 게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용 가방 같은 경우에도 여행하다 보면은 공항에서 짐을 나를 때 던질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깨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플라스틱 중에, 강도가 높습니다. PP, PS, P 이런 것보다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뭐 강도 정량적으로 하면 한 70에서 한 90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옵니다. 인장 강도가. 자, 이게 여기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은 강도하고 강성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strength가 있고, 그 다음에 stiffness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도 다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똑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기술 보고서에 강성이 높다, 뭐 강도가 높다. 대부분 이제 강도가 높은 게 강성은 높을 수 있죠. 근데 엄연하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은 우리나라에 레이버 유니언 노조가 있다. 노조가 권익을 주장하기 위해서 노조가 있습니다. 요거는 보통 우리가 예전에 아주 노사분규가 심할 때 보면은 이름이 뭐죠? 노조 앞에 강성노조라는 게 있죠. 강성노조. 강도노조라고는 이야기합니까? 안 하죠. 둘 다 강한데. 그러면은 차이가 뭐냐면은 강도노조는 이렇게 굽힐질지언정 끊어지지는 않겠다. 요겁니다. 굽힐지언정. 그런데 강성은 뭐냐면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이름 잘 지었죠? 강성. 우리가 공학에서 보더라도 요거는 스트레스로 보는 거고, 요거는 E 값으로 주로 봅니다. E 값이 보면은 이제 입실론 분의 시그마 이게 있지 않습니까? 요거 변형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좀 아시고 강도와 강성을 이야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PP, 이런 텀블러라든지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 소쿠리 뭐 그런 것도 이제 PP로 많이 수납할 수 있는 플라스틱 같은 거 PP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 PP 대신에 PC하고 ABS 이걸 했다고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용도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서 잘 결정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중에 아이디어가 있어가지고 어떤 형태를 만든다 생각하면은 이게 주방용품이다 그러면은 굳이 PC라든지 ABS로 만들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더 강하고 좋지, PC라면은. 근데 수지 킬로그램당 단가가 많이 올라갑니다. 단가가 많이 올라간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제품 비용이 많이 올라가는 거지. 그러면은 덜 팔릴 거 아닙니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낙하되죠. 저하되죠. 그래서 그에 적합한 수지, PP를 하면은 뭐 적합하다. 근데 더 낮은 수지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은 적게 되지만은 시장에서 나가서 경쟁력이 없잖아. 깨져 버린다든지 떨어뜨리면은, 그렇게 되면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오래전에 이게 어떤 소쿠리라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깨지고 어떤 그런 거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플라스틱을 중합하는 이게 공정 기술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수지 선정을 잘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의 수지라도 메이커에 따라서 어떤 특성이라든지 물성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면서 판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금속 첨가. 아까 앞에서는 뭐 했냐면은 이제 탄소 섬유라든지 카본 파이브라든지 유리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첨가를 했는데, 금속 첨가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무도 첨가할 수 있고, 뭐든 안 되겠습니까? 플라스틱은 상대적으로 저용량이기 때문에 플라스틱을 넣어도 되고, 금속을 넣어도 되고, 나무를 넣어도 되고, 금속을 넣어도 되고, 세라믹을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탄소 섬유라든지 이런 거 다 넣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물성을 좋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